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만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이 공모하여 포털사의 그 기사 댓글 추천수를 킹크랩이라는 그러한 특수 프로그램으로 댓글 추천수를 조작을 해서 그 기사 댓글 순위를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서 그 기사를 상단에 놓이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여론을 조작했다 하는 이른바 댓글 조작 사건에 관해서 계속해서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1심 판결입니다만은 이제 곧 2심, 3심을 앞두고 있는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될 경우에 논리적으로 이 자체도 물론 충격적이지만 논리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김경수의 배후, 김경수와 드루킹 간의 이런 공모 범죄의 소위 배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조사의 또 필요성 등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경수 지사를 옹호하는 민주당 측은 거의 필사적으로 이 1심 판결에 흠집을 내고 1심 판결의 담당 법관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인신공격성 음해를 가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이제 곧 항소심이 시작될 테인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살펴보는 논의가 많습니다. 저로서도 저희가 속한 한변에서 지난주에 이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 판결을 분석하는 그러한 대토론을 가진 바가 있고, 오늘은 또 자유한국당의 에서 새로 만들어진 특별위원회에서 또 이 판결의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등을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은 지금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에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논리적 모순이나 논리의 비약이나 기타 어떤 증거에 기초한 사실 인정의 어떤 무리함 등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이 공모 관계는 피고인들 간의 어떤 주관적 어떤 의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보다는 조금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두 사람 이상의 어떤 그런 범인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한 사람은 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시를 하거나 용인을 하거나 또 그 일을 위한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하거나 등등 하면서 막상 표면적으로 실행행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두 관계자 2인 이상의 공범이 반드시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반드시 같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실행행위를 하고 한 사람은 또 그 사항을 기획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도 같이 공동의 정범이 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도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간에 그러한 공모공동정범의 관계가 있다고 1심 재판부는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오늘 재밌는 자료를 하나를 찾았습니다. 2017년 3월 약 2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때가 그러니까 탄핵 결정이 막 났을 때입니다. 탄핵 결정이 나고 이제 대통령의 지위에서 내려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소위 최순실과의 그런
관계, 특히 뇌물죄에 있어서 과연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이게 소위 공동정범으로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2017년 3월 이때는 그러한 판결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될 시기였는데 이 두 사람이 공동정범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놓고 그 당시 교수였던, 지금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는, 그 당시에는 교수였던 조국 교수가 쓴 페이스북 글을 하나를 제가 우연히 찾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박근혜와 최순실은 공동정범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지금 이 내용을 김경수와 드루킹에 비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 교수가 썼던 그 글에다가 김경수, 드루킹을 제가 내용을 대입을 해보니 거의 같아요. 그래서 막 패러디인 셈이죠. 그래서 먼저 조국 교수가 썼던 글을 가지고 이 김경수와 드루킹의 사례와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국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박근혜와 이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 자체에서 탄핵 결정이 나기는 했으나 전 대통령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름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교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당 친박 정치인과 종편 정치 평론가들이 말한다. 박근혜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왜 처벌받아야 하는가? 피의자 박근혜 자신도 검찰 수사에서 내 통장에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라며 흥분했다고 한다. 변호인이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나? 이것이 첫 대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대략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아시는 거기 때문에 페북 글로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것을 김경수와 드루킹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김경수와 드루킹은 공동정범이다. 자, 이렇습니다. 민주당 친문 정치인들과 종편 정치평론가들이 말한다. 김경수는 한 번도 직접 댓글 조작을 한 적이 없고 드루킹과 공모한 적도 없는데 왜 처벌받아야 하는가? 김경수 자신도 특검의 수사나 재판에서 나는 드루킹이 단순히 썬플 활동을 하는 줄 알았지 댓글 순위 조작을 하는 줄 몰랐고 그것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흥분했다고 한다. 변호인이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나? 그렇습니다. 김경수의 경우도 드루킹이 썬플을 다는 활동을 하는 줄 알았지 어떤 댓글 순위를 조작한 줄 몰랐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다투고 있는데 왜 처벌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시작한 거죠. 다시 조국 수석이 썼던 글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이게 왜 처벌받아야 하는가 하는 그 내용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그것은 형법의 기초 중에 기초 이론이자 판례를 알고도 그런다면은 정치의 선동이고 모르고 그런다면은 이거는 무식의 자인이다. 무식을 자인하는 것이다. 겠죠. A와 B가 어떤 범죄, 예컨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죄에 대한 공동가담 의사와 실행 분담이 있으면 족하다. 돈을 직접 받은 사람은 A이고 B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이 말은 조국 교수가 쓴 말의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뇌물 범죄, 뇌물에
뇌물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공동의사와 실제 행위가 이렇게 있으면 뭐 한 사람은 주는 입장, 한 사람은 받는 입장, 또 받을 때 내가 안 받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 내가 안 받고 제3자가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범죄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한 푼도 안 받아서 내가 왜 뇌물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주장에 대해서 당신이 그것을 안 받았다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조교수는 적은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 김경수 드루킹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댓글 순위 조작하는 줄을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한다면 이는 형법의 기초 중에 기초 이론이자 판례를 알고도 그런다면 정치선동이고 모르고 그런다면 무식자인이다. A와 B가 어떤 범죄, 예컨대 컴퓨터 장애 등 업무 방해, 이번에 김경수 드루킹 범죄의 죄명이 무슨 댓글 조작이라는 죄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댓글 조작이 컴퓨터 업무 방해입니다. 그런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죄에 대한 공동가담 의사와 실행 분담이 있으면 족하다. 자, 이것은 뭐 조 교수가 썼던 글을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사건 내용에서 1년 6개월 동안 기사 8만 건에 댓글 순위 조작을 8,840만 건이나 한 사람은 A이고, B는 그 기사들의 목록, 즉 댓글 순위가 조작된 기사의 목록을 지속적으로 받아봤는데요. 계속 받아보기만 했고 직접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이 경우도 실제 조작 작업을 한 사람은 드루킹이고 김경수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받아보고 또 나름대로 자기도 이거 댓글 이거 작업 좀 하라고 또 다른 기사를 보내고 했는데, 내가 조작을 안 했더라도, 즉 킹크랩을 내가 조작 안 했더라도 공범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조 교수는 이런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판례를, 대법원의 판례를 하나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예컨대 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 행위를 공모한 후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담 실행한 사람은 따로 있고 나는 실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은 전 세계 민주국가의 형법 원리 역시 동일하다. 다른 나라에 다 이런지는 저도 자신있게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로서는 공모 공동정범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김경수의 경우도. 자, 이어서 조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요컨대 박근혜와 최순실이 재벌로부터 돈을 받기로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일을 처리한 후 재벌의 돈이 최순실에게 또는 양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단으로 들어갔다면 박근혜의 통장에 돈이 있건 없건 양자는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 공동정범이 된다. 이에 대해서 이 김경수 사건에 대비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컨대 김경수와 드루킹이 킹크랩으로 포털사의 특정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하기로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일을 처리한 후 그 기사들이 정치 관련 기사 최상위로 올라갔다면 김경수가 그런 결과를 구체적으로 지시했건 말건 양자는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것입니다. 조 교수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언론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를 경제 공동체라고 자꾸 부르는데 최순실의 영장에도 공소장에도 그런 용어는 없다. 양자 관계는 공동정범 관계일 뿐이다.
이 김경수와 드루킹 이 사건의 경우에 댓글 공동체라는 말을 쓰시는 분이 일부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패러디를 한 겁니다. 일부 언론이 김경수와 드루킹 관계를 댓글 공동체로 부르기도 했는데 김경수 판결에도 공소장에도 그런 용어는 없다. 양자 관계는 공동정범 관계다. 자, 이렇게 한번 패러디를 해보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말씀드린 저 자신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그 공동정범 관계를 수긍하느냐? 저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조 교수의 이런 주장과는 전혀 상반되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은 그야말로 경강구에 좀 억지 논리로 끼워 맞춘 그런 판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공동체나 묵시적 청탁이라는 참 법의 교과서에도 없는, 우리가 법 이론에도 없는 희한한 개념까지 동원해 가면서 억지로 사실 뇌물죄를 몰아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조국 수석은 교수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비꼬면서 이것은 무슨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판례상 법 이론상 공동정범 관계가 너무나 명백하다는 취지로 이 페북글을 쓴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조국 교수의 다른 주장도 종종 그렇지만은 그야말로 강남 좌파 스타일의 선무당식 논리일 뿐,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그 내용에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김경수와 드루킹 간의 공동정범 관계는 그야말로 댓글 조작의 그 공동정범 관계는 100배, 1000배 그러한 공범관계가 명백하다는 점을 저는 강조를 합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100배, 1000배 공동정범 관계가 명백한 김경수와 드루킹을 싸고 아마 민주당 정치인 등 친문 인사들은 그 다음 단계가 많이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면 그거의 윗선 몸통, 그 드루킹을 포함한 경인선 조직을 뒷바라지한 그 세력, 그 사람들을 뒷바라지한 경비의 조달처 등을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그야말로 정권의 어떤 쓰나미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원 1심 판결에 정말 비논리적이고 정말 비이성적인 그런 공격과 비방을 해 온 것이죠. 하도 참 한심하면서 너무나 개탄스러워서 나름대로 조국 교수가 과거에 페북글에 썼던 사례를 대입시켜 본 것입니다. 이제 곧 2심 판결이 있게 됩니다.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 2심 항소심에서 김경수와 드루킹의 어떤 재판부가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재판받는다는 얘기죠.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서로의 상호관계상 한 재판부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옳다는 생각입니다. 상호간에 양형의 불균형도 지금 드루킹은 3년 6월을 받았고 김경수 지사는 2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양형의 불균형 또 이 재판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공모관계의 그런 어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도 따로따로 다른 재판부가 재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효율성 면이나 능률 면에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이고 더욱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보지만 재판장의 편향성, 재판을 담당하는
그 재판부와 주심 판사의 편향성에 따라서 자칫 좀 엉뚱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또 염려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많은 분들의 이 판결에 대한 지속적인 판결의 확정이 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